네, 안녕하십니까. 미군 부대 속 사람들 진행을 맡은 정성권입니다. 필진들 여러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그 미군 부대 속 사람들 필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미군 부대 앞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도 이제 미군 부대 옆에 있는 의정고등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갖고 미군 부대 의정부에 있는 미군 부대 특히 이제 캠프 레드 클라우드 앞에서 제 어린 시절과 이제 청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미군 부대와 관련된 추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정부 문화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갖고 그 미군 부대 속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저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이제 미군 부대와 관련된 저희 부모님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개인사를 소개시켜야 되는 거래 갖고 조금 부담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지 저희 부모님만의 개인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기록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강의에 앞서 이제 강사 소개를 이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저는 이제 문화재를 공부하고 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는 이제 연구 실적을 갖고 소개를 하는데 최근에 나온 책은 이제 고려와 조선 석조 문화재를 보는 역사 이런 책을 한 권 썼고요. 올해 이제 발간된 책이고요. 2015년도에는 태분과 고려 석조 미술로 보는 역사에서 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 불교 문화재, 석조 문화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써 있는 이제 강사 소개 보면은 거기를 이제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이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이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국대학교 사학과 초빙 교수로 이제 올 초까지 있고 지금은 이제 당국대학교 학술 연구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자라온 과정을 잘 말씀드리면은 어린 시절에는 이제 의정부에서 자랐고요. 의정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이제 박사학위 받고 나서는 이제 그동안 뭐 먹고 살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친구들이 너 뭐 하고 사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땅 파먹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국대학교 부설 매장문화재연구소, 한백문화재연구소 여기 이제 30대가 20대 후반 30대에 근무했던 이제 제 직장인데요. 이 직장들은 뭐냐면 이제 발굴 회사입니다. 발굴 연구소, 발굴 회사. 그래고 우리나라 이제 중요 문화재 등을 이제 고각 발굴하는 그런 기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살쯤 돼갖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제 전공은 이제 미술사, 구체적으로 미술사, 우리나라 문화재인데 고고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고고학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박사 논문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과감히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서는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동국대학교 박물관장님이셨습니다. 근데 박사 논문 쓸 때 좀 편의를 봐주셔갖고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제가 좀 근무를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박사 논문 쓰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국립충주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그 타당성 조사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이제 실무로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쭉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주로 이제 문화재 쪽에서 이제 주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 발굴도 경험했고 박물관에서도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립박물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실무진으로서 이제 참여를 했고 지금 이제 문화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 20년 이제 석사 받고 한 20년 공부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중요한 어떤 고고학 발굴, 이제 미술사 그리고 국립박물관 만드는데 참여했던 그 기회들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소중한 기회였고 그리고 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성장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요. 그러면 의정부 미군 부대 속 사람들과 관련된 제 삶은 이제 어떻게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1971년도 고향은 이제 1971년도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라고 하는 산정호수와 가까운 그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났고 저희 이제 그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저희 아버님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고향이 강원도 화천 분이십니다. 강원도 화천이고 춘천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죠. 1938년 생이십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 때 초등학교를 다니시고 창씨개명 해야 된다는 막 그 학교에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그 얘기도 하고 일본어 이름도 갖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화천에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춘천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한국현대사 그 굉장히 이제 그 우리 현대사 속에서 그 지난한 시간을 이제 거쳐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춘천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셨는데 고등학교 아마 2학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공납금이죠. 그 공납금을 내야 되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그 공납금을 내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형편에 계셔서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공납금 가지러 이제 집에 간다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결국 이제 다시 학교를 못 가셨죠. 왜냐하면 이제 그 밑으로 저희 아버님이 첫째시고 그 밑으로 동생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이제 돈을 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전쟁 끝난 직후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중퇴한 이제 젊은 청소년이 갈 만한 데가 없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셨던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미군 부대에 일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시게 되고 그 인연으로 결국은 이제 의정부 군단 앞에서 이제 양복점을 하시게 되는데 결국은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시긴 계기 그 미군 의정부 군단 앞에서 이제 양복점을 여신 계기가 결국은 한국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고요. 저희 그 부모님이 특히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신 것도 역시 고등학교 때 이제 중퇴를 하고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해야만 되는 당시에 이제 그 엄혹한 현실이죠. 이런 현실이 그 현실 앞에서 또 열심히 이제 살아가신 그런 과정이 결국은 의정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이제 운천에서 제 고향이 운천인 이유는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 강원도 이제 춘천 분이셨는데 거기서 자리를 잡고 계시다가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그 6.25 때는 한때 뭐 인민군한테 포로로도 잡혀가시고 탈출하시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춘천에 오셔갖고 춘천에 자리를 잡으신 계기가 그때 춘천에 이제 미군 비행장이 이제 만들어졌었고 그때 거기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그 미군 부대와는 관련이 있었고요. 그런 계기로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희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결국 춘천에 계시다가 또 이제 미군 부대 관련해서 동두천에서 좀 일을 하시고 결국은 운천에서도 예전에 큰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이 운천이 이제 미군도 주둔했었고요. 태국군 부대도 주둔하고 있어갖고 일종의 1980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일종의 군사도시입니다. 군사도시인데 그 운천이라는 곳에 이제 자리를 잡으셔갖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리를 잡으시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저희 그 고모님 그 작은 아버님도 다 이제 운천을 중심으로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971년 운천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도 근데 미군 부대에 계시다가 거기서 영어를 좀 배우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군 부대 앞에 양복점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양복점들 앞에서 영어를 하실 수 있으셔갖고 영어 통역을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영어 통역을 하시는 일을 하셔갖고 당시 큰 미군 부대가 있었던 곳에 앞에서 주로 많이 이제 그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계셨다고도 하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군 부대로 와서 1974년도에 의정부 이제 가능동 지금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군단 앞이라고 하는데요. 그 캠프 레드 클라우드 앞에 1974년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1914년에 자리를 잡으셔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80년까지 이제 한 6년 이상 여기 미군 부대 앞에 계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역시 이제 통역으로 계셨다가 곧 이제 그 가게를 하나 인수하셔갖고
샘스 패션이라고 하는 이제 양복점을 열게 되셨습니다. 바로 이제 미군 부대 앞에 이제 열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생활 기반이 의정부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서 4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거기서 이제 그 앞에서 의정부 미군 부대 앞에서의 제 어린 시절 추억이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다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1980년까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80년에 미군이 철수하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차례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의 실패를 좀 겪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생계를 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미국을 가시게 됩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이제 운천에 가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는 다시 의정부로 오게 됩니다. 의정부로 와갖고 의정부 고등학교에 1987년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1987년 의정부에 입학을 했는데 의정부도 바로 이제 캠프 레드클라우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어렸을 때와 제 10대 후반 고등학교 때는 또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그 깊은 인연을 갖고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제가 어렸을 때는 군단 앞이라고 불렀습니다. 군단 앞이라고 불렸고 가능동인데 당시에 이제 동네 이름은 가능동이었었는데 이제 그 가능동이라 부르지 않고 다 군단 앞 이렇게 불렀고요. 당시에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택시 운전사 분들께도 군단 앞 가시죠 하면은 저기 이제 의정부 시내에서도 군단 앞 가시죠 그러면 당연히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인 줄 알고 있었던 군단 앞, 지금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의정부 계신 분들은 군단 앞 하면은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역시 바로 캠프 레드클라우드 옆에 있고요. 근데 여기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이제 군단 앞이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이제 공식 군단이 있었고 미 이사단이 있었던 그 미군 부대의 공식 명칭은 캠프 레드클라우드고요. 왜 캠프 레드클라우드라고 이제 불려졌냐면은 이제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원래 이제 한국 전쟁 때 전사한 분인데 원래 이름이 이게 미첼 레드클라우드라는 분이셨고요. 이분이 이제 그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이십니다. 인디언이고 호청구족 출신이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나셨고 그러다가 2차 대전 중에 해병대 입대하면서 이제 그 군인으로서 이제 전투에도 참가하십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전투 그 2차 대전에 이제 참전하시고 제대를 하십니다. 제대를 하셨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재입대를 하세요. 재입대하셔갖고 제24 보병사단에 소속돼서 한국 전쟁에 파견됐는데 1950년에 북한 청천강 부근에서 여기 매복하고 있는 적의 습격을 받아갖고 그때 이제 전사를 하십니다. 그때 전사하셔갖고 이제 전사하는 와중인데 그 전사할 때 그 중공군의 습격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부대에 경보를 알리고 그 습격을 막으면서 이제 거의 총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습격을 막아냈고 시간을 버셔갖고 부대가 이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사하셨지만 8발의 충성을 받고 전사하셨는데 그 레드클라우드 그 상병 덕분에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고 결과적으로 동료 병사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무공의 인정을 받아갖고 결국은 이분이 나중에 실용적으로 그 미국에서 가장 그 명예로운 훈장 중에 하나의 명예훈장을 받으십니다. 명예훈장 받으시고 그러다 1956년 미 육군에서는 클라우드 상병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의정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캠프 레드클라우드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캠프 레드클라우드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 한국 전쟁에서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사하신 이 미군을 기리기 위한 이름이고 단지 이제 미국 병사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현대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문화재 관련 회사에 있을 때 그 이사단 지금 당신 이사단이었고요. 그 군단 안에 들어가서 캠프 레드클라우드 안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인상 깊었던 게 그 문화재 그 조사하러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이사단 박물관 해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사단 박물관의 주변에는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그 무기도 전시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은 필리핀에서 이제 그 미군이 노획한 이 종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문화재급으로 취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종인데 여기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대포가 동양식 대포가 이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뭐지 해서 가만히 보니까 광서 3년 적혀 있습니다. 광서는 청나라 연호거든요. 이게 중국 대포입니다. 중국 대포. 광서 3년 1877년. 이거 뭐 이사단에 기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자세한 내막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제가 모르지만 아마도 미군이 뭐 노획하거나 어디서 이제 그 19세기 말에 청나라가 이제 서양 열강들의 침략을 많이 받죠. 그 와중에 이제 국경이 함락되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제 그 전리품이 노획되는데 그 대포 중에 하나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대포들도 이사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단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그 캠프 레드클라우드 이 상병의 그 사진이 있고요. 그 옆쪽에 이제 필사본으로 사람 손글씨로 이렇게 잘 적어서 여기다 이제 전시해 놓고 그리고 그 캠프 레드클라우드 기원에 관련된 내용을 잘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제 캠프 레드클라우드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여기가 이제 의정부 시내 북부시대 의정부 본거고요. 여기가 이제 공설운동장 그리고 의정부 고등학교 있습니다. 의정부 고등학교 있고 법원이 있고 이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뭐 없던 산이 갑자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글 얼스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그 부대가 아주 자세하게 배치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이나 우리나라 지도에서는 이제 보안 때문에 그러는데 이미 다 공개된 걸 굳이 보완한다고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구글 얼스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잘 보이는데요. 이 위치가 지금 여기가 이제 가능삼거리고요. 가능삼거리고 제가 살았던 동네가 여기 가능동이라는 군단 앞이 여기 지금의 흥선동 가능동 일대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80년대 70년대 군단 앞이라고 부르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위치 의정부에서 이제 의정부고등학교 공설운동장 레드클라우드가 있는데 이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요 일대가 이제 그 레드클라우드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군단 의정부 그 1980년대까지 군단이 그 미군 부대 중에 가장 큰 사령부 중에 하나였던 군단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요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인데요. 철원에서 포천 거쳐갖고 의정부로 내려오는 길하고요. 철원에서 연천 거쳐갖고 동두천 거쳐서 양주 거쳐서 의정부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지금 흰색 이게 일종의 평탄지구 교통로인데 이게 고구려군이 고구려의 기마병들이 말 타고 내려온 길입니다. 이 길이. 그러니까 이게 인민군들이 6.25 때 탱크 몰고 내려온 길이 또 이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민군 때 6.25 때 인민군들이 탱크 몰고 내려온 길이다 보니까 요 양쪽의 길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 그 교통로가 되는 거고 요 교통로를 모두 관할하는 지역에 이제 군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미군 부대가 있었고요.
요거 역사적 배경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요 빨간 점들이 고구려의 보루라고 해서 산꼭대기에 있는 고구려의 이제 작은 산성들입니다. 그 산성들 보면은 고구려의 보루가 여기가 이제 아차산이 있고요. 아차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그 수락산 쪽으로 해갖고 양주를 거쳐갖고 임진강 건너 여기에 가는 게 고구려 때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됩니다. 근데 의정부는 여기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구려가 중요하게 여겼던 길이 요 빨간 요 길이 되고요. 동두천에서 이제 의정부로 오는 길. 신라는 이제 요 길과 더불어서 저 철원, 포천에서 내려오는 요 길. 그러니까 의정부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삼국시대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의정부나 양주일 때 보면은 산꼭대기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성도 아니지만 한 뭐 100여 명, 작은 데는 한 10여 명 정도 올 수 있는 요새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은 뭐 GP, GOP 같은 이런 유적들이 지금 이제 아차산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양주로 가는 그 산꼭대기만 거의 다 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역사적 유적들이 이제 산재해 있고 의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유적들이 모여 있는 교통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고구려 유적인데요. 아차산성 꼭대기에 있습니다. 아차산성 꼭대기에서 강 건너 이제 백제와 신라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게 6세기 전반기 얘기입니다. 거기를 이제 6세기 강 건너에 이제 한강 건너에 백제와 신라를 조망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고구려의 요새다, 사령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